네, 안녕하십니까.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전염병하고 경매 투자와의 어떤 이제 비슷한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여러분들 긴장 많이 안 하셨잖아요. 긴장을 안 한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뭐 옛날에 그 메르스 사태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몇 명 죽기는 했지만은 그게 우리에 이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었어요. 누구나 다. 저도 그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랬고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랬던 게 이제 어느 순간은 막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이제 막 큰 난리가 났죠. 난리가. 지금 유럽은 뭐 수천 명씩 죽잖아요. 한 나라에. 그런 거 보면은 또 한국은 엄청나게 이제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잘 관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초창기,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갖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부분이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뭘 모를 때, 무지할 때 이렇게 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그 상황들에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경매하고 그 코로나하고 이제 유사한 점들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투자를 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규칙들도 사실 유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라는 이 대단한 어떤 전염병,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수도 뭐 몇천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8천 명인가? 뭐 이렇게 한번 확인들 해보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큰 사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고민을 주죠. 자유냐? 그죠? 뭐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냐? 아니면은 집회의 자유냐? 아니면은 전염병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답니다. 그죠? 유럽 같은 데서는 독재에 대한 어떤 강한 저항이 좀 세다 보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관념에서 있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제재들이 좀 약했고, 그래서 이렇게 확 번졌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무상 의료죠. 그런 것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서민들, 사이에 이제 강제 격리 또는 강제 검사까지 막 이를 밀어붙여서 잘 됐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풀어놨다면, 유럽처럼 풀렸다면 처음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태가 좀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이 코로나가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공포죠. 우리에게는 공포고, 이 전염병에 대한 그 생각이죠. 이게 옮겨 다닌다, 이 병이. 근데 옮겨 다니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비말 간염 그러죠. 비말. 그죠. 공기 중에 뿌려져 있다. 그래서 기침할 때 예절 지켜야 되고, 그죠. 이렇게 밖에서 본인이 열이 나거나 그러면 스스로 밖에 안 나가야 된다. 이게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보면은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돌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 좋은데 돌아다니는 것도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기침도 예절이 있는 거고, 아예 뭐 사람 얼굴에 대놓고 기침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든 성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거는 이제 순전히 가정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너, 예절, 뭐 이런 거. 비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기 속에서 이런 어떤 그 감염 요소가 되는 세균이 나가질 못하는, 순환이 안 되는 구조. 예를 들면 버스, 지하철, 뭐 이런 데는 조금 피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마스크가 필수죠.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이, 요런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 타는 거를 저는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서, 조심하라고 하죠. 특히나 이런 비말 감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기침예절 없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수 속에서는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염병에 얼마나 공포를 사람들이 갖는지,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칠곡에 있는 62채 아파트를 낙찰 받을 때 그날 바로 우리가 대구 법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 대구 법원에 그날 딱 있고 커피숍에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에서 이제 비상이 뜬 거죠. 그래서 비상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알람이 떠서 보니까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몇 명 탁 발생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긴장을 했죠. 그날이에요. 바로 그게 31번 환자가 그날 나왔어. 그날. 그래가지고 그 대구에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우리가 경매 사건은 진행이 됐던.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칠곡에 있는 이 노얄 아파트 62채는 우리 이제 기억 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 때 이렇게 발생한 거죠. 이때 이제 그 대구 법정은 한산했죠. 아마 이 순수하게 물건 위에도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법원에 좀 안 올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한산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기에는 점점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교육생들도 그렇고 전염병이 있어도 법원에 막 누비고 다녀요. 최근에 계속 낙찰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몇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전염병하고 부동산 투자와의 관계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죠? 코로나와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그 경매 투자의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통상 보면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거래하는 쇼니 그 뉴올리언스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몇 피트라고 그러더라? 6피트.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돌아라고 돼 있더라고요. 6피트면 이제 180cm죠. 그러니까 1m가 아니고 약 2m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두라고 이렇게 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보통 기침을 세게 정면으로 할 때 한 2, 3m 날아간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의 2m 정도의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전염되지 공기 전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안 만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만나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죠. 사회가 마비가 되죠. 우리나라도 주식이 막 폭락이 1400까지 됐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정부가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제 사태에 인위적으로 이제 자금을 집어넣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부동산 경매에도 우리 교육생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가 있다. 예를 들면 명도 같은 경우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명도에 대해서는 극단적 거리감을 좀 두지만, 여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극단적인 게 아니고 일정한 간격, 2m라는 간격을 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관계든 중국하고 관계든, 우리가 흔히 옛날 외교에 이런 게 있어. 불각은 불가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관계. 이거를 항상 되게 이제 외교 정책에 중시하는데, 명도도 사실상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명도도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이게 일정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어떤 전염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 이런 사회적 거리에는 명도라는 원리도 굉장히 이용되겠다. 내가 했던 명도를 강의하는 즐거운 명도의 원칙,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상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랑 좀 비슷한 게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합니다. 명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기들, 교육생들 동기들이 생기는데, 저희 협회에서에 보면은 교육생들, 우리 협회와 다른 데의 차이점은 동기와 기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선후배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기수와 선후배 문화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 어떤 기수 문화가 생기고 선후배가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거나
잘못된 패거리를 이루는 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패거리.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관심 없고 의리를 다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경우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이상한 데로도 빠져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관념은 동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협회가 강조할 때는 동기끼리 막 공부하세요 이 뜻이지, 동기끼리 중에서 이상한 사람 말 따라서 꼬랑지를 물고 가지 마세요 가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특징, 내가 이 경매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죠? 이 경매 공부하는 거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고 나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인데, 이런 재산 증식을 위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재산 증식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꼬시고 거기에 끌려가는 어떤 이상한 어떤 관념들이 있어요. 이 현상이 생겨요.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도할 때도 그렇고 교육생들 간에도 그렇고 내가 애초에 나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원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죠. 이런 이 거리두기도 이런 어떤 두 가지 사례에서 굉장히 쓰임새 있는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손발 자주 씻기 이렇게 나오죠. 손발 자주 씻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손에 묻죠. 우리가 이번에 신천지 그 사람들 기사 때 얘네 때문에 한국이 난리 법석이 나왔죠. 분명히 예측컨대 이쪽에서 정치 자금 안 받은 정치 집단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받아서 이 사태에서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이만희가 사과를 한 이후로는 조용해져 버리죠. 언론도 입을 닫고 공권력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는 법인 취소를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됐죠. 진행했어요. 이제 뭐 법인 취소 먼저 하고 취소된 거를 회복하려면은 이제 재판까지 하려면 한 5, 6년 걸릴 건데 법인 취소를 얘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그냥 다른 이름의 탈을 하나 쓰고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굳이 소송까지 가겠냐. 다른 탈을 쓰고 거짓말로 뭐 하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주 걸렸던 게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지문인식으로 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된 사람들이 이 지문에 계속 묻으니까 손에 묻는 거야, 세균이. 그래서 얼굴 좀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얼굴을 뭐 몇백 번 만진다던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의해서 감염되죠. 그 다음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들어가면서 예배당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의 비말 감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죽기도 하고, 그죠? 사망하기도 하고 망신수가 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악한 원인이 되는 게 아까 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패해서 그렇다.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발을 자주 씻어야 되는데 이런 게 감염이 안 되려면,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여러분들 우리 뭡니까 지하철 타고 올라갈 때 손잡고 올라가는 이것도 잡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타거나 뭐 하면 뭘 잡으려고 하면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발을 자주 씻어주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땐 그거예요. 경매랑 굳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어제도 공부했고 그제도 공부했고 이 경매 공부를 막 해오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듯이 탑을 쌓듯이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수고가 이렇게 쌓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게끔 하는 공부가 있어요. 위로 쌓는 공부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이렇게 늘여놓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공부를 하라. 이 뜻이 탑을 쌓듯이 하세요. 이 뜻이고, 그러나 대다수의 탑을 쌓는 거는 완성된 탑, 여러분의 신라의 석가탑 이런 거가 한 번에 NG 없이 그냥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다가 다시 하고 하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게 많죠. 우리가 하다못해 그림을 그려도 그리다가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요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탑을 쌓듯이 하라는 뜻 속에는 어찌 보면은 잘못된 탑은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이거를 의미하죠. 이게 손 씻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손에 생기는 감염된 것들을 수시로 씻어줘야지 내가 감염이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어제하고 그제하고 그그제 해왔던 공부 방식이 있어요. 공부 방식이 있어. 또는 A라는 학원에서 공부한 거를 B라는 학원을 거칠 때 안 씻고 얘네 그 때가 묻은 상태에서 C라는 학원에 또 들어오고 D라는 학원에 또 들어오고, 이건 학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영상을 보는 것도 있죠. A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B라는 유튜브 보고 C를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중간중간에 손 씻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상 야릇한 뭐 프랑켄슈타인처럼 뭐 머리에 나사 꽂고 뭐 이상한 짜집기 형태의 어떤 잘못된 어떤 사견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손 발을 씻는 거를 자주 씻어줘야 내 몸이 건전하고 쾌적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제 공부하고 그제 공부하고 그제 공부했던 이 공부에 하면서 해왔던 과정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통해서, 이 의심을 통해서 자주 손발 씻듯이 씻어주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 그거를 게을리해 가지고 손에 때가 묻은 상태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경매쟁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의 하나가, 항상 다시 하고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한 강력한 의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코로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것은 뭐냐면, 너무 겁먹지 마라. 너무 겁먹지 마라.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를 생각해냈는데, 너무 겁먹지 마라. 이게 겁먹으니까, 코로나에서 겁먹으니까 외부 출장도 겁먹고, 저희가 이제 그 노얄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리 들어간 지 한 며칠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인부들을 이제 섭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야, 7고각은 대구 근처고 거기에 코로나 환자 나왔대.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면은, 내가 노가다인데 아프면은 그래도 한 20일이든 30일이든 굶어야 된다. 강제격리 14일 받고. 그러니까 아예 안 가. 다른데 편한 일자리 찾을 거야. 이거죠. 그러나 전국이 지금 코로나 환자 없는 곳이 없죠. 서울 수도권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어차피 공사한다면 그 정해진 공사 현장에서, 자기 인부들끼리만 공사할 거고, 어차피, 마스크를 하고 할 건데,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코로나 터지면서 오히려 거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대구에만 지금 벌써 3번, 4번 갔어요. 생전 안 가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 대구에 가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일부러 놀러 간 건 아니에요. 업무상 갔는데. 칠곡도 자주 갔죠. 그때 이제 많은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거든요. 다른 때도 원래 좀 거리를 두는데, 원래 좀 이 물리적 거리도 좀 두는데, 유난스럽게 이 시국에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그 자동 거리 측량 장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두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야, 너무 겁먹으니까 오히려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경매도 마찬가지다. 경매도 몇 가지 규칙만 정하면은, 지키면은 괜찮죠. 자동차도 그렇죠. 사고 나서 죽기도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전방 주시 의무, 과속 금지, 그 다음에 차간거리 확보, 뭐 몇 가지,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어떤 경정비 충실하게 잘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전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도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손발 자주 씻고, 사람 많은데 절대 안 가고, 사람하고 정면으로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 않고,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휴게소 가니까 아예 이렇게 딱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밥을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의자예요, 이거.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앞부분에 의자를 다 빼놨더라고요.
우리야 이제 직원 간에 같이 마주하면서 하려고 먹으려고 의자를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앉았지만은 이런 어떤 몇 가지 규칙을 통해서 전염병이 이제 점점 퇴치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경매가 겁이 안 나는데 코로나 겁먹듯이 규칙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의지가 없이 막 한다. 막 그 겁을 먹는다. 경매도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하면 돼. 그 몇 가지 규칙을 잘만 따르면 경매도 겁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 겁먹듯이 코로나를 겁먹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아무리 시국이 어려워도 멈추지 마라. Don't stop 해라 이거죠. 멈추지 마라. 왜 멈추지 마라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보면 움직이는 이 운동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에너지도 있다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기력을 딱 써서 내가 경매해야지, 공부해야지, 투자해야지라고 했는데도 이 운동 에너지하고 마음 에너지가 일단 설설 그 속도가 떨어지죠. 고속도로 다녀보셨어요? 한 120km 달리다가 엑셀을 안 밟으면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면 일정 속도 이상 떨어졌을 때 내가 이제 그거를 다시 속도를 내려면 가속해야 되죠. 그럼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을 엄청 쓰면서 연비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가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제트 기류를 타가지고 처음에 상공까지 오를 때 좀 버겁게 막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류를 타면 조금 편하게 기름을 적게 태워가면서 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행기 해외여행 갈 때 항공 요금 따로 받잖아요. 기름. 유류대를 받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제트기를 타면은 탄성과 탄력을 이용해서 가죠. 그래야 적은 에너지로 큰 거리, 먼 거리를 가는 것처럼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먼 거리를 가야 된다 이게. 그런데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 내가 경매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시들어져. 그럼 시들어진 거를 다시 시동을 막 걸려면은 한 세월 걸린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동돼서 달려나가고 있다면 이거가 점점 속도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죄의식 내지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야 돼. 멈추면 절대 안 돼. 운동 에너지와 마음 에너지를 손실하는 순간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멈추지 마라. 코로나 때도 이 시국에도 여러분이 뭐 장사가 안 돼 해도 반드시 저 같은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밥 장사하거나 뭐 술 장사다. 그래도 저는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예를 들면 한 달 쉬었다가 나왔어.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사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운동은 어떨까? 안 하고 싶지. 운동 에너지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문을 열어놓는다. 문을 열고 한 번이라도 더 닦고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면 괜찮으니까. 식당 뭐 전국에 문 닫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좀 저도 다니면서 다 식사를 밖에서 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멈춰야 되지 내 업을? 죽으나 사나 열어놔야 된다. 요런 거. 경매도 이 시국이 혼란스러워도 경매 검색 꾸준히 하고 시세조사 꾸준히 하고 이렇게 요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코로나의 어떤 전염병이 예방하는 어떤 수칙과 그 다음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어떤 몇 가지 어떤 심리적인 방법, 물리적 방법과 경매 투자를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